안녕하세요. 인생의 나침반 사주팬더입니다. MBTI처럼 일주만으로도 자신의 특성을 파헤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60개의 일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신의 일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 만세력을 치고 아무 만세력 사이트나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자기 생년월일 시를 치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모르더라도 생일만 알아도 일주는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기둥이 조상, 부모, 나, 자식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 중에 나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에 있는 일주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60개의 일주 중 겨울땅의 따뜻한 화롯불, 정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축일주의 첫 번째 키워드, 주인공입니다. 정축일주는 물상적으로 차가운 겨울 땅인 축토 위에 따뜻한 모닥불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모닥불 주위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정축일주가 남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천상, 연예인의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로는 유재석과 이효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운성 상으로 묘에 해당하는 정축일주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도 묘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을 받아도 내적으로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축일주는 이것을 넘어서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방해물이 생긴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치게 됩니다. 정축일주가 백호살에도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백호살에 해당하면 눈빛에 묘한 카리스마가 생기며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신이 정한 자신의 스타일대로 묵묵히 헤쳐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백호살은 호랑이에 물리는 것처럼 급작스러운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호랑이에 물리는 것에 대한 대비는 아니겠죠. 현대에는 호랑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대에서의 백호살은 갑작스러운 소송, 수술, 관제구설, 파산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축일주의 두 번째 키워드, 재물의 양면성입니다. 지지에 축토를 깔고 있는 정축일주는 제국위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축일주는 부모님에게 받았든 뛰어난 자신의 재주로 돈을 모으든 돈을 착착 모으며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국위인들과는 다르게 정축일주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신, 유가 공망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박에 빠진다든지 혹은 건강이 나빠져 그 많은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한다든지 하여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닿을 듯 닿지 않아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재성은 남자에게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남자는 특히 재물에 대한 집착과 함께 여성에 대한 집착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인심을 잃는다든가 하여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축일주의 세 번째 키워드, 아픔입니다. 정축일주의 축토는 정화에게 식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12운성으로 보자면 정축일주는 묘를 두게 됩니다. 식신이 묘에 들었기 때문에 정축일주 여성은 자식이 아프거나 유산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매우 힘들게 얻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정축일주 여성들은 자식을 과잉 보호하여 마마보이로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축토는 또 지장간 속에 기토식신, 신금편재, 계수편관이 숨어 있습니다. 식재관은 각각 식신이 자식을, 재성이 아버지를, 관성이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니 이게 묘고에 들어 가족 구성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일찍 사별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혹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일지인 자신의 몸이 아프게 됩니다. 몸이 아팠던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이 정축일주의 아픔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축일주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지는 또한 부부궁이기도 한데요.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부부궁에 앉게 됩니다. 정축일주 여성들은 따라서 자식을 낳고 나면 모든 관심이 남편에게서 자식으로 쏠리게 될 수 있습니다. 기토식신, 신금편재, 계수편관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흐름이 아니라 기토식신이 계수편관을 흙탕물로 만들어 식신 제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식신을 적절히 제어하고 재성을 북돋기 위해 결혼 생활을 너무 낙천적으로 기분대로 생활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축일주 남성들에게 이러한 식재관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자식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흘러간다면 장모님이 아내에게 해주는 것만큼 아내는 자식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정축일주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정축일주는 신유가 공망이 됩니다. 신유는 수학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공망이 되므로 그의 반대, 즉 인묘를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드는 것, 몰두하는 것에 강하게 됩니다. 중독이라는 안 좋은 단면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축일주는 그래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비상한 두뇌와 아이디어로 성공하게 됩니다. 기토식신이 신금 편제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노는 것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등을 찍는 유튜버도 딱 정축일주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축일주인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타고난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많은 관심과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국주의인답게 재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연중에 재력에 관한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상한 정축일주에게 대놓고 돈 자랑을 한다면 바로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 은근하게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티를 내지 않다가 선물을 할 때 비싼 브랜드의 선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신 일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나침반 사주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